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 새벽 2시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첫날입니다. 또 진인 조은산 선생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은산 씨라고 해야 되는데 저절로 선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제 마음속에 이분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 50년, 나이는 해방동이니까 75인데 30대 후반이라는 저 아들뻘도 안 되는 나이로, 저는 아들은 없습니다만은 제 딸이 벌써 40대 후반이니까 존경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분의 장점일까? 무엇으로 해서 이분이 쓴 글이 이렇게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그분의 글솜씨라든지 그 해학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또 스토리 전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산 씨의 인간, 인격, 인품 이런 게 글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 겸손함, 그 성실성 또는 그 치열함, 이 글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된 것. 그래서 제가 자꾸 조지 오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분이 쓴 1984 그리고 동물농장 또는 카탈로니아 송가와 같은 이런 글과 그분의 행동이 한 덩어리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성자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는 대로 행동했고 행동하는 대로 글을 썼고 끝까지 이분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했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겸손했느냐? 사실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원래 사회주의자였는데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보고는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공산당 편을 들었는데 총을 잡고 공산당 편에서 싸워보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게 결국은 파쇼와 나치와 똑같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1939년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의 위선과 사기성을 폭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 조은산 씨도 노무현 지지자였다고 했습니다. 조은산 씨도 이 조지 오웰처럼 바닥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고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아주 귀족 출신입니다. 이튼 스쿨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로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빈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은산 씨의 글이 바로 그 인격과 간덩어리가 됐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쪽에 있는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그들의 주군인데 주군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씨 태어나서 이렇게 전 국민들이 조은산 씨의 글을 통해서 조롱하고 웃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나운 말을 하던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만을 미국이 괴뢰라고 하면서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지난 선거 때 미래통합당을 다 당선시켰다고 해서 그 직후에 대구 사람들은 고향인 일본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여자 시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럴 때 의리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림태주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그 글이 아마 그쪽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뭐 어떤 연유든지 하여튼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제가 졌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모르죠.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 조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나씩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글에 담은 그 인격의 치열함, 성실함, 겸손함을 저들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논리로서 하면야 이쪽에서 억지로 대응하면 되지만은 전 인격을 던졌을 때 그 인격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조롱이라는 풍자라는 무기를 쓴 게 또 아주 유효했다고 봅니다. 풍자를 공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풍자를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내세워 가지고 풍자를 많이 했습니다. 풍자. 그 맥락을 이은 사람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죠. 그 동물농장을 이은 사람이 저는 이 조은산 씨라고 봅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쓰면서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나는 왜 글을 쓰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글에서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최초의 소설이 동물농장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탈린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글을 써보니까 정치적 이념을 확실히 하고 글을 쓰니까 좋은 글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 충실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비론 양시론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글은 통유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넓게 보는, 이 조은산 씨의 글을 읽으면 세상이 넓게 보이고요, 굉장히 무장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조은산 같은 사람도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은산 씨의 글의 모든 기준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본성을 뒤집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가 있는 거죠. 이분 여기서 뭐 좌파 우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뭐 종북이라든지 친북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용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다 읽어보면은 조은산 씨는 의 논리는 누구하고 가장 가까우냐? 박정희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휴머니즘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이야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박정희 이야기 한마디만 나왔으면 아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왜 친일파를 선전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을 공격하기 힘든 게, 이 좌파들이 보려면은 딱 우선 친일파로 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과 엮어가지고 공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사치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타겟을 아마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을 변호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변호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 문재인의 위선과 무능과 오만을 상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나왔는데, 이걸 무슨 말로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또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지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이걸 어떻게 비판할까요?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율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이 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두를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민주, 자유, 인권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민주를 앞세워가지고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탈북해 온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 진짜 인권이냐? 왜 연설에 자유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느냐? 왜 피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 조은산 씨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게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균형감각이에요. 앞뒤로도 보고 상하로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좋은 점도 보고, 그렇게 해야 전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감각이 있어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 글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비판합니다. 백성 입장에서 문재인을 비판을 하지만은 동시에 백성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 비판이 신랄합니다.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을 끼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 문필가들도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조은산 씨가 좀 두렵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공격하기 힘듭니다. 한쪽 편에만 써가지고 편향된 이야기만 한 사람은 공격하기 쉬워요. 그런데 두루두루 균형을 맞춰가지고 수비와 수비와 공격을 아우르는 사람은 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정도의 비판을 했다면은 문재인 충성파라든지 문재인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의리상 이렇게 씁니다. 은산 씨가 문재인을 마지막에 가서 비판을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 용어가.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터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약탈, 토벌, 도륙, 수단. 그래도 문재인 지지자들, 충성파들 가만히 있습니까? 호위무사들 뭐합니까 지금? 문재인 호위무사들 뭐합니까?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글로서 결투를 한번 조은산 씨한테에게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폐하의 적은 적이 그렇다는 이념의 잔재와 여기 비로소 이념이 나오네요. 이념의 잔재, 좌익, 계급투쟁론의 잔재라 유령이라는 뜻이죠.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 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한답니다. 북한 농강 정권이 적인데 그걸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일본은 아군인데 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깊이 들어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죠? 아니, 문재인을 성군으로 모시는 사람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특히 꼭 나서야 될 사람이 뭐 조국, 김명옥, 유시민, 김정난이란 시인 뭐 이런 사람이 언뜻 선처 지나갑니다.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조국 씨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같은 사람이 글 잘 쓰지 않습니까?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마지막이 이 근사한 당부입니다. 마지막을 문재인 대통령 잘하라는 걸로 딱 끝을 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은산 씨의 문재인 비판은 지금까지 어떤 역대 대통령도 받아본 적이 없는 조롱이고 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난 50년 동안에 이름 없는 사람이 쓴 글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단언코. 그런데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고 그 사람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글 쓸 사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근 일주일이 지나도 림씨 성을 가진 시인 한 사람 빼고는 얼굴을 내밀면서 변호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참 외로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